자, 16강 연립 2차 부등식 봅시다. 자, 연립 2차 방정식에서 윗부분의 해와 아랫부분의 해를 각각 구한 다음에 대입을 해붙였지. 2차 부등식은 위쪽에 기억 2차식하고 니은 2차 방정식이 있으면 대칭 형태의 식 제외하고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인수분해가 됐거든.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값을 다른 값에다 대입해서 x, y에 대한 정답을 총 최대 4가지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어. 2차 부등식은 풀이법이 2차 방정식하고 약간 유사해. 얘는 얘를 인수분해해서 아래에다 대입한다의 느낌보다는 2차 부등식은 위쪽에 있는 기억 2차 부등식하고 아래에 있는 니은 2차 부등식이 둘 다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. 둘 다. 자, 그러면은 위에 기억에 대한 범위가 있을 거고 니은에 대한 범위가 있겠지. 이 두 가지 동시에 나올 거란 말이야. 자, 그리고 걔네들을 수직선에다 표현을 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이 어딘지 찾아서 정답으로 내주면 됩니다. 알겠죠? 2차 부등식은 겹치는 부분을 정답으로 쓰는 거야. 알겠습니까? 여기는 그냥 풀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. 그래서 같이 풀 문제는 68페이지 2번 근해 조건 이 부분이거든. 얘만 좀 설명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. 2차 부등식 그냥 인수분해서 x의 해 구해주면 돼. 얘는 딱히 내가 더 설명할 게 없어요. 2차 부등식의 실근 부호야. 여러분 여기 68페이지 2번을 보면 마치 공식처럼 뭔가가 나와 있거든. 근데 여러분 이건 공식은 아니에요. 공식은 아니야. 이 식이 나오게 된 경위를 좀 설명을 해줄게. 여러분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지.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함수로 표현했을 때 y는 ax제곱이라는 2차 함수하고 y는 0이라는 x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야. 자, 문제에서 두 근이 양수라고 했다고 하자. 그럼 얘들아, 우리가 이 문장으로 얻어낼 수 있는 힌트가 상당히 많아. 어떤 힌트가 있냐면 우선 두 근이라는 거는 이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뜻이지. 그치? 맞니 얘들아? 그럼 두 근이라는 말은 우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뜻이야.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있으니까.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알파라는 애랑 여기에는 베타라는 애가 양수니까 이 두 개의 값을 더하면 0보다 커야 되겠지. 그리고 두 개의 값을 곱하면 0보다 커야 되겠지. 우리가 이 짧은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힌트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. 오케이? 걔를 지금 식인 거 마냥 적어 놓은 겁니다. 자, 그런데 문제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. 이거 좀 특이한 게 있어. 얘가 포함되어 있어요. 얘들아, 두 근이 양수인데 왜 등호가 들어가 있을까? 자,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판별식 공부할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, 같다, 0보다 작다 이 세 가지를 구분 지을 때 가운데 있는 중근이라고 하고 얘가 이제 실근이 없다라고 부르고 위에 있는 뭐라고 하지? 응? 그렇지. 두 근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. 근데 그냥 짧게 두 근을 가진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. 오케이?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고 말한단 말이야. 그러면은 왜 하필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까? 자, 여러분 x-1의 제곱은 0을 떠올려 보자. 얘는 x의 해가 누구지? 1, 한 개지. 근데 2차 방정식인데 x의 답이 한 개란 말이야.
얘는 왜 한계일까? 얘는 x-1과 x-1은 0이라는 식이기 때문에 x의 해가 1과 1 두 개가 나와야 돼. 그런데 서로 같은 두분이다 보니까 중복해서 두 개로 안 쓰고 하나로 퉁치는 거야. 자, 얘는 이제 우리 이런 표현을 써볼 수 있어. 서로 같은 두 실근인 거지. 오케이? 서로 같은 두 근이라는 얘기야. 중근. 자, 그러니까 두 근이 양수다라는 말은 서로 같은 두 분이 될 수도 있어. 그래서 여기에 같다가 들어가 있는 거야. 요번 애들이 많이 낚일 만한 문제가 되겠죠. 그러니까 왜 등호가 들어가 있는지 잘 표시하도록 합시다. 자, 2번 두 근이 모두 음수다. 얘들아, 두 근이 음수라는 거는 알파랑 베타가 둘 다 마이너스란 얘기야. 자, 그 말은 우선 두 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, 두 번째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음수일 거고, 알파랑 베타랑 곱하면 양수일 겁니다. 자, 한번 서로 다른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대. 그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일까, 얘들아? 알 수가 없지. 서로 다른 부호면은 누가 부호가 절대값이 큰지가 안 나와 있잖아. 그럼 모르는 거야. 그런데 알파 곱하기 베타를 하면 0보다 작대. 이건 맞지?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곱했을 때 작으니까. 네,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. 자,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? 그러니까 이 근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구체적일 때가 있어.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는 두 근이 양수다, 음수다,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. 이렇게 약간 모호하게 부호만 알려주고 있거든.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.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은 뭐 근이 누구보다 크다. 근 사이에 어떤 값이 있다.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. 오케이. 자, 그럼 그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? 68페이지에 2번 괄호를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2번 괄호를 보면은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아서 나는 바로 문제를 좀 소개해 주도록 할게. 자, 대신에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단계별로 잘 적어놔.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 풀면서 조사해야 될 것들이니까. 자, x제곱 마이너스 4kx 더하기 3k 플러스 1은 0. 이거에 두 개의 근이 있는데 두 근 모두 누구보다 크다고 돼 있어? 1보다 크대. 자, 앞에 봅시다.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. 앞으로 여러분 문제 풀 때 말이야 2차식에 좀 그림을 잘 그려줬으면 좋겠어.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좀 생활화해 줬으면 좋겠거든. 그래야 해요. 그래야 문제가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. 자, 우선 이 2차 함수랑 x축이 두 근에서 만난대. 그럼 그림을 그리면 2차 함수랑 x축이 이렇게 만나고 있을 거야. 맞니? 자, 그러면 이 말인즉슨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겠지. 그치? 여기엔 갖다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? 이 문제는 갖다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? 있지? 왜죠? 두근이라고만 했지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는 안 했잖아. 8번 문제를 보세요. 서로 다른 두근이 모두 1보다 작다가 돼 있지. 얘는 갖다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야. 이렇게 구분 지으면 됩니다. 자, 얘가 첫 번째 힌트야.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. 자, 다음 두 번째 뭘까요? 자, 문제를 보면은 두 개의 근이 있는데 이 둘 다 1보다 크다고 했어. 그럼 여러분 이 문제에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지. 1은 어디 있어? 여기. 얘가 두 근이거든. 그렇지. 여기 있어야 되겠지. 1이. 그렇지? 그럼 내가 이 함수, 이 2차 함수를 잠깐만 fx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한 여기 f1이 양수란 얘기 아니야? 그치? f1이 0보다 크다는 얘기지.
이게 내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식이야. 여러분 얘가 우리가 외워서 구할 수 있는 힌트일까? 아니야. 그림을 그려서 알아낸 힌트야. 이건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. 그래서 자 그러니까 그림 그려서 f의 1의 위치를 찾고 그 위에 있는 f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여러분이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.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힌트야. 오케이? 자, 세 번째 힌트가 있어요. 뭐가 있을까요? 뭐 많겠지. 어떤 게 있냐면은 뭐 두근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크다.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크다. 얘네들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도 있어. 자,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힌트가 있습니다. 뭐냐면 축이야, 축. 여러분 혹시 축의 방정식 기억하시나? 그치, 꼭지점의 x 값이거든. 꼭지점 x 값이 뭐냐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야. 얘가 꼭지점 잡표거든. 축의 방정식. 그러니까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4k니까 이 문제의 축은 2k야. 오케이? 얘들아 2k가 여기 축이니까 얘가 얼마야? 몰라. 하지만 얘는 확실한 건 1보다는 커. 이게 내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식인 거야. 오케이? 얘들아 이 문제 풀 때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값들이 되게 많아. 첫 번째 판별식이야. 두근이라는 말을 보고. 그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 1을 알려줬으니까 얘를 가지고 힌트를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지. 그다음 세 번째 축이야. 축은 까먹기 굉장히 쉬워.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써. 두근이라고 하니까 판별식 쓰고 문제 수준 1을 힌트에 적용해서 F1도 만들어내. 자, 그런데 축의 방정식은 까먹기가 쉬워. 얘를 조사하지 않고 넘어간단 말이야. 까먹으면 안 돼요. 물론 한 10문제 정도 중에서 5문제는 축의 방정식을 적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풀려. 아마 이 문제가 그럴 거야. 근데 축의 방정식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틀리는 문제도 5문제가 돼. 그러니까 잊지 말고 이 축의 방정식 꼭 적용하도록 합시다. 자, 여기까지가 우리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입니다.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, 여기. 네. 자, 그럼 시간이 조금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먼저 67페이지하고 69페이지 그리고 71페이지의 남은 부분을 여기서 풀고 가도록 합시다. 자, 풀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